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승의 중독성 정봉재 정치쇼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손흥민 골! 2골 2골 1도움 손흥민이 토트넘 FA컵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3일절이죠. 어제 우리가 위안부 학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99주년 3.1절 국기 개항법도 검색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은요 3.1절 3.1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서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짝 추위, 내일까지 반짝 추위 이어집니다. 첫 곡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 사랑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이요. 듣고 1부 돌아옵니다. 홍준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영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면 그래도 계속 뉴스 브리핑을 해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예. 걸로. 저 따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네. 나중에 이제 뭐 따라가면 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시청 출입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꼭 전해주세요, 도사님.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네요. 문자가 아니라 이게 경보. 오늘 오전 10시 경주, 포항, 강릉, 속초 등지에 강풍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낙하 위험 시설물 제거하거나 묶어두고 출입문과 창문도 단단히 잠가주세요. 경주, 포항, 강릉, 속초입니다. 고가나 위험한 담장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농작물 특히 비닐하우스 보호 조치 강화하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님. 첫 번째 뉴스. 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예. 그전에는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예. 미국 방산 로비업체에서 억대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예. 확인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담당하는 로비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돈 받은 걸 기무사령부에다 기록을 해놔요? 기무사령부에서 예. 방첩 활동이 아니라 그 대외 활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김관진을 추적하다 보니 예. 로비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억대의 그 로비 자금을 받았다. 예. 라고 하는 걸 딱 첩보를 입수해갖고 그렇죠. 조사했어요. 예. 그리고 김관진 뒤를 미행을 했어. 그렇죠. 도감청을 했어. 딱 봤더니 돈 받은 게 맞아. 글쎄요, 도감정을 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테면. 일테면. 예. 예. 그런 첩보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기무사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방산업체 특히 무기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방산 비리는 반역행위다. 그렇죠. 예. 2009년 8월은요. 이적행위다. 진짜 이적행위. 네, 맞습니다. 이적행위입니다. 예. 이적행위이기도 하고 사실 반역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나라를 절단내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릴까요? 예, 계속하세요. 예. 주미 무관 보좌관이 2009년 8월 재미동포인 권아무개 씨가 김 전 실장에게 8만 달러를 전달한 로비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네. 기무사에 보고한 그런 문건입니다. 당시는요, 김 전 실장이 합참 의장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 다음에 2010년 12월에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거든요. 예. 그 공백기였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네네. 장관 약 시절이나 한 의장 시절이 아니라. 예, 약 한 1년 정도 네. 공백기가 있었다. 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권 씨는 미국의 로비업체 리빙스턴 그룹의 직원인 재미교포 정아무개 씨,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네요. 예. 예, 정아무개 씨에게 8만 달러를 줬고요. 이 정 씨가 이 돈으로 매달 2만 달러씩 김 전 실장을 지원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무사는 2만 달러면 2천 그때 당시 따지면 환율 따지면 2천 한 4,500만 원쯤 되네요. 그렇죠. 월. 네네. 월 그 정도 되겠고요. 기무사는 권 씨가 김 전 실장의 연수 소식을 듣고 접근했고요. 미국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동포 권 씨는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간 사업가고요. 리빙스턴 그룹은 로키드 마틴과 같은 굴지의 방산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회사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로키드 마틴. 네네. 아하. 예, 그래서 권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로비를 위해서 김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로키드 마틴이 어디냐 하면 F-35를 예. 생산하는 초대형 미국 무기 업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FX 사업 당시에 1차 사업 당시에 기종이 F-15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예. 김관진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이유로 이 판단을 보류하거든요. 2012년 중반이죠. 네. F-15로 그러니까 이 이후에요.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이 됐는데 네, F-35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때 심사가 계속 진행이 심사 되죠. 진행 중이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겨라. 그렇죠. 니네가 혼자 다 먹지 말고 우리도 좀 먹자. 실제로 넘겼어요. 넘겼죠. 예, 그 예, F-35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정무적 판단입니다. 정무적이 아니라 전무적이죠. 전. 쩐인가요? 예. 네, 네, 네. 전에 의한 판단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예. 그 미국 연수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있다. KBS 취재진한테 방송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생생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 다만 돌려줬다. 기무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 작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돈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안민석 의원이 또 등장하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2009년에서 10년 김관진 장관 본인과 두 따님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라고 장관에 요구했고요. 이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문건이 공개됐고 김관진 전 실장의 인정으로 이 의혹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 거고요. 하영 기자가 여기 나가다가 다른 스튜디오에서요. 네, 노트북 좋은 게 있어요. 네, 그 노트북 좋은 걸 싹 가져가. 네. 그다 1층까지 갔다가 이거 돌려줘야겠다. 아니 집에 갔다가 돌려줘야겠다고 다시 갖다 놔요. 그럼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집어든 순간 성립이 됩니다. 집어들고 나가는 순간. 그렇죠. 절도죄는 성립됩니다. 그렇죠. 집어든 돈을 순간은 아니고요. 받았다가 예. 돌려주면 예. 뇌물이 성립이 안 되나요? 뇌물 성립이 되죠. 예. 다만 양형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답변서를 내기도 했는데 김 전 실장은 2009년 3월에 권 씨에게 미국 초기 정착금으로 우리 돈 4,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수 당시 필요한 들어갔던 금액은 다 줬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북 돌려줬다. 끝났다. 예. 본인의 뭐랄까요? 이력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하면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을 하면 이제 그 가수 보아가 나오죠. 보아와 관련된 기록. 뭔지 모르죠. 네. 그 가수 보아는 농담이고요. BOA. 뭡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계좌가 나오겠죠. 네. 그러네요. 예, 김관진 못 빠져나갑니다. 네. 하호영 기자가 이미 6개월 전서부터 취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확인이 되지 않은 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 말씀 자제해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김관진 뭐죠? 사이버 사령부 예. 댓글. 예. 그다음에 기무사 댓글로 네. 접촉했지만 결국은 로키드 마틴 로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영 기자가 6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기사는 못 써요. 결국은 돈 문제죠. 예.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전이죠. 전 대통령들은 김관진도 돈이죠. 모두 다 돈으로 예. 귀결이 되네요. 참담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정유라에게 네. 누구죠? 무슨 노부장? 네, 노승일 부장. 노승일 부장이 묻습니다. 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아빠하고 친하냐? 그랬더니 정유라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우리 아빠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정윤혜 씨와 막역하는 관계. 로키드 마틴의 로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김영철 한미훈련 수행 못한다? 당연하죠. 원칙적인 입장. 예.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내려왔던 북한 대표단이
이 남북 접촉을 통해서 내놓은 의견인데요. 예. 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정대로 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 안보 자문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사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의 접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제 남북 접촉에서 한 차례 미뤄졌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정했고요. 북한은 군 등의 내부 반발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추가적인 한미 연합 훈련 연기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은 이 회의에서요. 현재 국면에서는 북미 대화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보고를 했는데요. 매우 원칙적인 입장들입니다. 각 나라에.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비핵화 대화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예. 조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선은 높고도 큽니다. 예, 거의 매해 봄마다 이루어져 온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이죠. 예, 어떻게 되든 좀 해결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과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김영철 폭침 천안 폭침이죠. 관여 확인은 불가능하다. 관여되었는지 다만 배우로 지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겠죠. 어제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또 이정현 의원이 물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데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정찰총국 소속 연합급 잠수함이 출동했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좀 길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대해서 추정은 할 수 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북한 내부의 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중재위에서 미 외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보다 급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틸러슨을 만나겠다. 3월 초중순인데요.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들은 비핵화 관련된 북한 입장을 전하고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강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에서 회동하려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방미 시기는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강 장관이 직접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양측 회동은요. 평창올림픽 폐회와 강 장관의 스위스 출장 직후 곧바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미뤄졌는데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서두르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해서 백악관의 뜻이 좀 움직이고 또 북한도 이에 조응해서 비핵화 모라토리움 등 절차를 일정표를 내놨으면 좋겠네요. 지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났다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임이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지금 29일 날 끝나나요?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담은 3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 MB 다스 소송 비용 대납 20억이 더 있다? 이건 또 뭔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어제입니다. 삼성그룹의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을 했고요. 최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돼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이학수 전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재무통, 돈줄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최도석. 네, 최도석입니다. 예.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면서요. 기존에 알려진 대납 비용보다 더 있다라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킨 검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억 원이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럼 60억이에요? 네, 50억이 넘어가네요. 참, 김건프의 김석환 변호사죠? 네. 최도석 지위가 뭐예요? 지금 삼성. 예, 전 삼성카드 부회장입니다. 삼성카드 부회장. 예. 야, 이분이 전체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억이 더 나왔다. 예. 삼성은 이제 다 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잖아요. 이를 토대로 다스 소송 관련 액수만 60억 원이 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형란님 일하면서 듣느라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보라로 봉도사님 보게 되니 좋아요.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은 왕수다로 떨어주실 세 분. 자, 이 세 분들은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예. 아니 고현준 씨는 못 나오잖아요 또 이제는. 아니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예. 다른 프로 맞지 않았어요? 다른 프로도 예, 하고요. 전 뭐 시간만 안 겹치면 다른 아마추어 맡았어요 저는. 아마추어. 예. 네. 후보가 되니까 후보가. 그러면 다 축하드립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설설기는 정인설. 네. 자, 항상 손수. 기여하죠. 네. 예.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수호랑 못 싸웠어요. 수호랑요? 강원도, 예, 강원도 왔었는데. 결국 예, 아니, 술 먹다 다 잊어먹었어.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강원도에서 이 프로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번에 조직본부에서 활동하셨던 이철환 국대 스키 선수. 예, 제가 가면 쫙 국대 스키 선수 때 좌우로 쫙 도열을 해요. 스키 타고. 스키 타고 저 썰매 타고 입장하지. 저는 스키 감독하고 친합니다. 그래요? 네. 누구 이번에 금메달 딴? 아니요, 스노보드 말고 알파인 스키. 감독. 알파인 스키. 그 알파인 스키는 알프스라서 사람이 타는 걸 알파인 스키라 그래요? 네. 사람 인자죠. 그렇죠. 아 그래요? 진짜 막한다. 알파골도 있고요. 네. 자, 알파 인설입니다. 저는. 주당 52시간 뭐요? 저는 알파 인설. 알파 인설? 네. 이발했어요? 예. 자,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유석 기자님. 예,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예, 그래서 뭐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시작을 하는데 300인 이상. 종업원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세히 300인 이상? 해볼게요. 예,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8년 올해 7월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실시되는 내용은 이거죠. 300인 이하는요? 이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2021년 7월부터가 50인에서 299인 이상. 290인 근데 이하.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은요. 이렇게 그 일 많이 시키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노조가 있는 그러니까 데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니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데가 문제예요. 아니, 항상 예전에 정년 60세 연장도 예.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오. 2017년이 16년이었나요? 그럼 왜 전격적으로 안 해죠?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사실 이번에 말씀하신 대기업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사업주도 사실 전격적으로 빨리 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제 단위로 근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주야 2교대, 뭐 주야 3교대 이런 분들은 그러네요. 예. 시간당 계속 일하고 잔업수당 이게 사실 쏠쏠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임금이랑 연결이 되니까. 실질 임금 이게 줄어드니까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다 흔쾌히 원하지는 않아요. 이걸 약간의 좀 완충하는 그 과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경기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좀 나아지면서 동시 패션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게.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그러네요. 이게 시간도 맞춰져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가 확 살고 일자리가 아예 실업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고 예. 5인에서 49인 이상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되고 이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5위 시대라고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52시간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데 오이 시대. 네. 아. 그 중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다 본인의 통상임금의 150%까지 받게 되는데 8시간 이상일 경우는 200%까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장 근로 추가 근로를 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2년 말까지는 또 연장 근로 8시간을 추가로 1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쿠션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천천히 가자. 점진적으로 가자. 점진적으로. 이런 거.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나 이런 실생활을 모르면 별 하나 확 줄이면 그렇죠. 뭐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지만 저녁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손가락 빠는 저녁이 네. 있는 삶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사실 뭐 그러다 보면 또 투잡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야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이런 게 좀 오히려 본인들에게 노동 조건이 근로 조건이 불안할 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전 그 진짜 이 대리운전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20대 30대 그 서울 외곽에 사는 네네. 젊은 그 청춘들이죠. 금요일 저녁에 대리운전 그 등록을 해놓고 자기 예를 들어 3번에 살면 3번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퇴근을 그걸로 하시는 퇴근을 분들. 대리운전으로 하는 거예요. 손수호 같은 사업주는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사업주도 예.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종로 강남 이런 데 있다가 그 퇴근할 때 일산 가면 일산 그거 잡아갖고 퇴근하면서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서 1, 2만 원 더 벌고. 처음 들어봤네요. 진짜 무척 많아요. 최근에 많아졌어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닌 투잡이에요 이게. 특히나 그 이게 다른 사람들 불금이라고 막 좋아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럴 때 집에 다만 돈 1, 2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 외곽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진짜 한 분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차. 네. 그리고 한 분은 대리를 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세트로. 예. 대리를 가면 그 차가 바로 뒤따라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리하시던 분들은 뭐 셔틀 같은 셔틀 같은 게 있었죠.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투잡을 하시는 분이 한 보통 분 나 차 경차를 가져갈게. 그렇게 사용을 맞습니다. 하시죠. 차 가져갈게. 이게 원래 또 그렇게 되는 그 거죠. 지방에 네. 이제 이렇게 외곽 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다가 나오는 택시를 못 잡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방에서 2인 1조로 움직이던 게 서울까지 왔네. 맞습니다. 원래는 최초의 아주 초창기 대리운전이 그렇게 그렇게 했었죠. 했었죠. 네, 그렇죠. 외국도 초창기.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업주 손소 씨, 네. 손소 변호사님 네. 노조 있어요 없어요? 노조 없습니다. 몇 명인데요 직원이? 아유, 저는 뭐 1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10명도 안 되면 9명인데?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 뭐 그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주 넓게 잡으면 뭐 30명이고요. 예, 노조가 왜 노조냐면 지갑을 이렇게 주면서 돈 좀 많이 노조. 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궁금한 게 예. 이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허용이 되는데 변호사분들이 가장 타임 차지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시는 52시간이면 1일 몇 시간이죠? 주 8시간에 추가 일일 근로 8시간. 맞습니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그런데 추가 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12시간. 이렇게 돼서 52시간인데요. 예. 변호사분들이 사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좀? 원래는 특례 업종에 들어갔었는데 업종이었는데 빠졌잖아요. 이번에 빠지면서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변호사 업계, 법조계가 법을 가장 안 지킵니다. 특히나 노동 관련 법 고객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양심고객.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지키는 게 저희 기업의 이제 목표. 일 정도. 아니 근데 변호사는 진짜 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류 보는데 그 변호사들한테 진짜 고마워야 되는 게 많이 받는다고 비판하는 데는 대형 로펌 한 대여섯 개고 나머지 이렇게 한 진짜 10명 미만 한 뭐 서너 명씩 모여서 하는 데들은 저 자료 보느라고 밤을 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빨리 봐서 그렇지 변호사들이 일주일 볼 분량은 저 같은 경우는 1년 볼 거예요. 1년 봐도 이해를 못 할 수 이해를 있어요. 못하죠. 아니 근데 만주 변호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예. 변호사들이 뭐 개인 사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이제 하는 분도 있지만 월급 받는 변호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정말 직장인이에요. 정말 그냥 직장인입니다. 그렇죠. 일하고 월급 받고. 저도 변호사 월급 많이 줬어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선임한 사람들만 아니 그거는 월급은 아니지만 네. 회사원으로 정말 고용되어서 일하고 월급 받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데 훨씬 더 많은데 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있으면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뭐 휴일에도 합니다. 대중 없죠 뭐. 네. 왜냐하면 그 사건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로 시간이 제한이 되면 야 이거 법을 지키려면은
일을 한 명한테 많이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고 또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사람을 나누어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명한테 일 많이 시키고 돈도 많이 주던 상황에서 일을 나누고 조금씩 분산해서 시키면서 일의 월급도 효율성은 내려가야 떨어지고. 되는데 일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게 그동안 뭐 해방 이후 계속 지속됐던 우리나라 법조계의 그런 근로 형태와 예.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동안은 그 얘기 오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법조계 얘기가 우리 근로자의 일반성하고는 좀 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7월부터 대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도 예. 어, 자, 6122님이 궁금해 했어요.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300명이 넘어요. 노선버스 운송업은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변호사님? 네, 예외에서 제외된다는 게 뭐냐면 예외에서 제외한다는 건 원래 그냥 원칙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예.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까지 예외였어. 그냥 네. 52시간 근무 안 해도 이거 규정이 안 돼. 네. 대상이 안 돼. 이게 막 70시간 근무해도 돼. 그 연장 근로 수당을 주더라도 최대한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제한되는 거잖아요. 예, 52시간으로. 네, 근데 거기에 특례 업종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몇 개 업종은 이거는 좀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도 괜찮도록 뭐 합당한 급여만 지급되면은 괜찮도록 했는데 거기서 제외됐다는 얘기는 일 더 시키지 말아라라고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특례 업종에 지금 운수 업종하고 보건, 병원하고 들어가는데 또 네. 시내버스는 되는데 관광버스는 또 안 되죠.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광버스는? 예, 전세버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자영업자인데 사실 예. 그게 이게- 왜 지입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니까. 사실 네. 이게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근무하고 있고 내가 일하는 노동자로서 신고나 그걸 안 하면 사실 이 52시간에서 또 사실상 예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학원버스는요? 학원버스. 학원버스도 유치원버스. 본인도 그것도 본인 개인 사업자니까 사실 이게 원래 지입은 불법의 학원버스가. 일반적으로 왜 일단 52시간을 지킨다는 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추가돼서 흔히들 회사채마다 시간 외 수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직장인한테 얘기 들으니까 시간 외 수당을 쓰더라도 새로운 그 인력을 뭐 어떤 한 회사가 1년에 시간 외 수당이 만약에 10억이라면 그 뭐 1억씩 줘야 되는 그 신입사원을 뽑는 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논리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환영하는 법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법은 이렇게 바뀌어도 지금도 이미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만 그렇죠. 하려고 네. 하는데 항상 PC 강제 셧다운되고 강제 소등돼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켜면 또 켜져. 켜져요. 여기 SBS도 12시간 불 꺼져요. 또 켜져요. 1분 만에 바로 켜요. 켜져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막아놓은 또 회사가 있어요. 그럼 또 옆에 카페 가서 카페 야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법은 바뀌어도 문화가 안 바뀌면 뭐 똑같은 아니, 거죠. 그러니까 법은 바뀌어도 문화가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법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문화가 바뀌면서 법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법을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선제적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전에 토요일도 오전 근무했잖아요. 예. 지금 다시 토요일 오전 근무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다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2004년이었죠. 대통령께서 이제 그 추경 예산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서부터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끝날 때까지는 너무 이 방송을 활용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저도 그렇게 당장 집에 가고 생각합니다. 싶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래 진짜.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직종들도 꽤 많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이미 있죠. 시작을 예. 했죠, 사실. 문제는 이제 이게 중소기업으로 가고 영세 업종으로 갈 때 얼만큼 충격을 완화하면서 갈 건지. 이게 결국 최저임금이랑 또 겹치면서 그 맞아요. 작은 기업들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뭐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본인 스스로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26%인가 밖에 신청을 네, 안 했잖아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자금. 네. 현실화되도록 서로가 노력해야죠. 사실 네. 이게 말 그대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아니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거 외치던 분은 지금 어디 가셨죠? 산에서 내려오셨나요? 지금 뭐
외국에 나갔었는데. 아, 외국 가셨어요? 산에 내려갖고 외국 갔잖아요. 산에 갔다 토굴에 있다가 외국 외국 갔다가 뭐 네. 언제 왔어? 당은 어디 당으로 갔나요? 아 사실 진짜 잘 모르겠네요. 어느 당인지 당적을 모르겠습니다. 예, 민평당은 아닐 거고. 저쪽인 것 같은데요. 예, 미래 밤이당. 예. 그쪽인 것 같아요. 예. 거기 가서 근데 뭐 좋은 화두는 던져주셨잖아요. 같은 그거는 집 정말. 그 집안 어르신 아니에요? 아직은 보면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른한테 시니컬하시네. 네, 아주 뭐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자, 겐세이. 예, 겐세이. 이거 준비는 해왔는데 사실 겐세이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이 유인재 의원이 말해가지고 방송에서 여기저기 지금 방송에서 쓰지 말아야 될 일본 말이 예.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예, 거예요. 개인이 그 일본 한자로 사이간자 아닌가요? 일본 말이긴 합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말로 순화하자면 견제 정도 되는 거죠. 견제. 아, 견제. 네. 원래 영어로 하면 개인세이잖아요. 개인하고 세이. 개인세이니까 음. 그걸 겐세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으로 그냥 당구 칠 때 예. 상대가 그 치고자 네. 하는 길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컬링이지 않았습니까? 예. 컬링에서 이제 상대방이 잘 못 가게 길을 막는 거 가드 친다. 친다. 아. 그거를 가드 이제 친다. 당구에서는 말하는 거죠. 겐세이. 네. 어. 가드는 치는 거고 겐세이는 놓는다고 표현.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가 뭐 100마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 이은재 예. 의원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진행하네.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개세우신 거 아닙니까? 아, 뭐라 그랬어? 잘 안 들렸어. 이거 헤드폰을 쓰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 유성엽 위원장이 그 차분하게 진행을 하라. 의사진행 발언하고 질문하라고 얘기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서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겐세이 나왔는데 이 겐세이를 놓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문위에 출석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은재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강남 집값 얘기를 하면서요. 예. 예, 집값 얘기하면서 또 다주택자 얘기하면서 김상곤 장관이 강남에 집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왜 안 팔고 있냐 그랬더니 김상곤 그 부총리가 나는 집을 부동산에 이미 내놓았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다. 뭐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뭐 그 부총리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뭐 이런 얘기를 이은재 의원이 하자 유성엽 위원장이 좀 적절히 해라라고 중재를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말이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왜 겐세이를 놓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이분이 그 무슨 마이크로를 왜 그서 네. MS죠. MS 예. 한글. MS를 뭐라 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그때 조희연 교육감한테 했던 말인데 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한 회사하고만 수의 계약을 맺었느냐? MS. 예. 소프트웨어를 살 때 왜 공개 입찰 안 했냐? 그래서 그 조희연 교육감이 그랬죠. 이게 뭐 MS 오피스를 MS 말고 어디서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아니 그때 제 기억은 이거예요. MS와 한글을 왜 맞아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가 회사 이름인지 몰랐던 거죠. MS와 한글과 컴퓨터에서 샀는데 MS에서 한글을 구입한 걸로 생각하고 왜 한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나요? 네. 그래서 참 아무튼 이분 뭐 저는 이분하고요. 네. 신현이 강남구청장하고 헷갈려요. 아니 사실 이번에도 뉴스가 같이 나와가지고 겹쳤지. 응, 겹쳤어. 헷갈려요. 외모도 좀 비스무리하지 느낌이 좀 않나요? 비슷하죠. 아니 스타일. 방송사에서도 일부러 붙여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네. 여성 정치인들 순환사 뭐 이러면서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한 네. 특정 당사에 예. 그 지금은 이제 뭐 영어의 몸이 된 조윤선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유명한 사퇴하세요가 있었잖아요. 예. 그 사퇴하세요를 누구한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그때도 유성엽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두 분 간에 약간 악연이에요. 그렇네요. 네. 잊지 않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앙금이 있나 보죠. 아무튼 근데 그게 과거에 제가 이제 하도 오래전에 국회의원을 해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했는지 과거에 황우여 위원장 네. 시절에 그 당은 좀 이상해요. 위원이 8명인데요. 초선이 4명, 삼선이 4명이었거든요. 안상수, 그 권철영 이런 분들 네. 삼선이에요. 근데 그 삼선 의원이 같은 삼선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하니까 우리가 질의하는데
그 당 자당 소속인데 황 위원장한테 사퇴질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겐세이네요. 아니 막 뭐라 그래요. 그럼 황 위원장은 또 점잖으니까 뭐라 말을 못하고 그럴 때 제가 마이크를 딱 빼서 한마디 했죠. 위원장은 어찌 보면 이 상임위원회 가장 큰 어른인데 지금 못 들어하는 짓이냐 그게. 오. 응? 창피하지 않냐 이거 초선 의원들한테. 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왜 우리들 얘기하는데 끼냐고 그랬고 여기 그 위원회가 당신들 거냐고 네. 위원장은 당을 떠나서 이 위원회 가장 어른인데 그거 사과해라. 그래서요. 그 끝났어요. 이제 황우영 위원장이 이래요. 내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우리 당을 엿먹이고 역시. 칭찬하는 건지 엿먹이는 건지. 근데 이 이은재 의원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 상임위원회 중재하는 어른이거든. 그렇지. 나이를 떠나서. 이건 상식의 문제고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이게 국회의원이라서 혹은 뭐 국회 안에서 제가 한 이런 예를 일이라서 예를 이게 아니라 들을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아, 예를 들을까요? 골을 몰고 가는데 공이 딱 위로 뜨니까 손으로 탁 치면서 다시 몰고 들어왔는데 심판이 호루라기 딱 부는 거예요. 어? 이거 핸드볼 반칙이다. 축구할 때. 축구할 때. 네. 핸드볼 반칙이다. 그러니까 몰고 간 사람이 나 지금 잘 몰고 갔는데 왜 심판이 내 게임을 중지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은 그 게임이 잘 되도록 위원회가 잘 되도록 중지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아니 근데 문제가 지금 오히려 예. 그 해당 정당에서는 칭찬받고 있대요.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예. 그 다음 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상임위가 있을 때 예. 그 이은재 의원이 출석을 하니까 먼저 와 있던 그 동료 의원들이 아유 어제 한 건 하셨어? 엄지척. 뭐 지금 여기저기 그 도배예요? 엄지척. 뭐 이렇게 웃으면서 그들 그 행동, 이 겐세이란 발언을 하고 여기저기 보도에 나왔던 그 상황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국민 정서를 네. 모르는 것 같네요. 진짜로 잘했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아니면 건지. 놀리면서 하는 건지 잘 이은재 모를 의원을 정도예요. 약간 이은재 의원을 놀린 거 아닐까? 아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원들은 본인 부고 외에 본인 이름 나는 거 다 좋아한다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지금 부러워하는 겁니까? 아 이번에 살 발린 사람 살 발린 사람 있잖아요. 네? 살 발려서 뼈만 남은 사람 스켈레톤. 아, 네. 아 스켈레톤 에이, 아니면 그러세요. 아니 정식 뜻이에요. 살이 발려 뼈만 네. 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네, 그건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럼요. 아니 그거 절대 요즘은 이게 많이 바뀌었죠. 촛불 이전에는 안 좋은 건도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데 촛불 이후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져 갖고 반칙하면 안 돼요. 아 반칙 진짜 반칙 없는 사회인데 그 우리 또 정봉주 정치조는 늘 그 비호가 난무했지만 네. 아니 속어가 난무했지만 그렇죠. 가만있어 보가 난무했죠? 많이 비호인가? 뭐 많이 난무했죠. 난무했나요? 우리도 이제 늘 바른말 고운말을 쓰지 못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고운말 바른말만 썼죠. 바른말 고운말 안 썼어요. 네. 고운말 바른말만 썼죠. 그래도 특별한 날은 좀 가려서 3.1절만이라도 1번말은 멀리하는 정치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분 다 선서하세요. 제가 하면 쫓아하세요. 선서. 선서. 손 들고요. 손. 다시요. 선서. 선서. 예, 이제 방송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도 사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윤재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이없다. 예.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이 사람들 표현으로 한번 오늘 3.1절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1번만 묶어갖고 당구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겐세 놓는데 겐세를 가이시해갖고 갸꾸로 쳐갖고 우라마우시로 돌려버리면 네, 이 정도면 예, 곤조예요. 그렇네요. 네. 아니 본질은 제쳐놓고 지연 말단적인 말거리만 잡아서 막말 운운하는 것은 예.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라고 홍준표 대표가 말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정의당에서 최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예. 네, 최석 대변인이 냈는데 전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이은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당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공개 회의석상에서 일본어 그것도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이 그랬는데 최석.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예. 300 이하 찍어치기 금지 이걸 명심하고 초선 의원들 시절에 신중한 마음으로 좀 바로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저희는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몇 분짜리 맡았어요? 방송 런닝 타임 한 40분 되죠. 어디 TBS 거예요? 아니요. SBS 겁니다. 여기 거예요? 네. 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듣는. 예. 시간 좀 말씀해 103점. 주시죠. 몇 시에? 이거 뭐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유, 뭐 지 맘이죠. 생방인데. 내 맘인가요? 그럼요.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예.
SBS 러브 FM 103.5에서 지금은 김용민 PD가 진행하고 있는 뉴스 브리핑을 다음 주 월요일 3월 5일부터 김용민 씨 잘렸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됩니다. 예. 야, 김용민 씨 잘렸다. 나 잘리길 바랬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요? 그럼요. 너무 잘 됐는지 두고 보자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딱 MC 맡으면 MC로서 각오 한마디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PD와 작가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 이미 저희 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그 회의하고 있는데 말은 잘 안 듣고 있고요. 예. 그럼 잘려요 곧. 그래서 어떤 그 적정한 선을 잘 타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제가 꾸준히 구직 활동해 오면서 는 건 눈치거든요. 교활하게 살면 살았다. 그렇죠. 교활했죠. 예. 야비하게. 야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활은 했어요. 예. 그리고 예. 한동안 계속해서 뭔가 눈치 없이 굴다가 밀려났던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예. 고현준 씨 잘한다고 적극 추천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제작진도 동의했어요. 작가 PD 동의했는데 사측에서 반대했어요. 사측. 예. 예. 반대했어요? 그럼 반대했죠. 근데 가만 안 둔다 그랬어. 네. 예,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C 열심히 하니까 오늘은 발언을 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좀 줘. 알겠습니다. 예.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세요. 아니 아빠 뉴스에는 계속 나오시는 건가요? 네, 나오죠, 아빠 계속. 뉴스는 예. 해야죠. 네. 저희 이 함께하는 분들과의 시간이 너무 좋고 또 출연료가 또 솔솔하잖아요. 그럼요. 또 정치쇼 들으시는 분들도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있어요. 오, really? 지금 뭐 제가 출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고릴라도 괜찮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네. 반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와요 문자. 왜냐면 진짜 쉬워요. 반대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냥 얘 뭐야? 이게 뭐야? 뭔데 뭐 저기 주인처럼 저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자, 아까 얘기 다 끝났어요? 뭐 이은재? 결국은 이은재 의원의 그 막말 이후에 그 어쨌든 자유한국당 잘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 그리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의 반응 등등인데 맞세 금지 300이야. 그렇죠.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그 무거움 이것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요. 자기 혼자만의 퍼포먼스 펼치는 직업이거나 그 공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 지역군 국민들의 어디입니까 이은재 의원이? 강남 병이죠. 예. 강남병에 신설된. 예. 강남병. 거긴 진짜 그 자유한국당 세가 센 데예요. 가불병 중에 제일 세고요. 어른 이제 민주당 세가 세고. 이은재 의원이 비례대표를 한번 하고 예. 이번에 지역구 출마해서 이제 재선 의원이죠. 어허. 네. 다음번에 그 가불병 떨어질 것 같은데요? 떨어질 것 같아요. 공천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또 뭐 정치권에서 또 다른 뭐 각자의 예. 뭐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논란에 휩싸였는데 공천이 쉽게 될지 논란도 의문입니다. 논란인데 우리 여기 계속 삼변시대 나오는 이게? 김태현 변호사를 그쪽 자유한국당으로 하고 제가 그쪽으로 공천 주겠어요. 본인이 그걸 막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공천요? 네. 그럼요. 어... 가서 주라는 거 싫어? 그럼 막 그럼 5분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예. 대단한 깔때기십니다. 자 다음 신현희 구청장 결국 구속. 손소 변호사님 거기가요? 네 신년희 구청장 예. 논란에 이은재 휩싸였었죠. 의원이랑 묶여서 또 소개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이미지 둘이 왜 비슷해요? 한번 취재해 보셨어요? 이미지요? 예. 시각적인 이미지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사실 말투도 비슷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성 출신으로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우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한 면회를 해갖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신년희 구청장은 이미 뭐 법무법인에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니 그래도 제가 또 저한테 지금 그 법들이 되지 마시고요. 네.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어도 변호사 네. 면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좋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예. 접견하고 오시라니까요. 실무적으로는 2번까지는 접견을 허락해 줍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영업입니까? 그럼? 구직 활동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감옥 가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오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오지 마라. 네. 근데 또 오겠다 그래서 제가 받겠다 그랬죠. 네. 서울구치소까지 왔어요. 안 나가면 온 됩니다. 상태에서 제가 싫어요 안 가요. 그래갖고 헛걸음치게 만들었어요. 안 가면 그만이고요. 좀 예.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도 안 나가도 됩니다. 요새 근데 신현희 구청장 한번 면회를 해갖고 오세요. 연애를요? 예. 저 되게 바빠요, 근데 정말. 프로그램 진짜 맡으셨네요 혹시? 제가 너무 바빠요. 프로그램 맡았어요? 예? 프로그램 맡았어요? 아니요. 저는 뭐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신현희 구청장이 예. 신현희 구청장 그렸어요 지금. 그래요? 이게 그래요? 똑같이 그렸네. 똑같네요? 네.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이거 똑같네요. 남남한데. 진짜. 네, 신현희 구청장이 역시 지금 보여요. 역시 만편 작가의 예. 그런 그 구청장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신현희 구청장이 아직까지 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두 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우선 이번에 구속된 거 전에 이번 구속된 사건 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초범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초범이 아니면 그때도 이분도 설하죠. 예. 네. 설화라기보다는 이제 필화에 가깝죠. 네, 썼으니까 단체 그 SNS 방에 그렇네요. 네. 필도 아니군요. 네. 문재인 그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지금은 대통령이죠. 당시에 그 정치인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글을 뭐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다 올렸습니다. 어허. 여러 차례 올렸어요. 예.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은 참 이게 뭐야?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 보수들 자랑스럽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단톡방에 그냥 계속 날린 거잖아요. 문재인- 자기가 써갖고. 그러니까. 네, 네. 문재인 리트하는 것도 공산주의자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 제지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 원 조성했다. NLL 포기 발언했다. 이런 글들을 올려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요. 하지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지금 선고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근데 구속은 안 됐어요. 불구속 상태였는데 이번 건은 거주가 확실하고 도주의 위험이 없다 이거겠죠? 근데 이번 건은 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재질이 좀 별로죠, 네. 아주. 돈을 가로챈 건데 이게 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지급될 그런 그 수당들을 본인이 썼습니다. 근데 어디에 썼냐 하면은요. 이게 참 본인 화장품 구입비로도 사용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뭐 확인은 아직까지 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 또 당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당비로 냈다는 거잖아요. 지인 네. 경조사비 지역 유명인사 명절 선물비 그러니까 자기 지갑처럼 쓴 거잖아요.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구입비로 썼다라고 보고 지금 구속이 된 건데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소속 정당에게 또 본인이 구청장으로 있었던 강남 구민에게 이거는 정말 명예에 먹칠을 하는 행위인데 글쎄요.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보다 오히려 더 잘못한 그렇죠. 일이 되는 거죠. 진짜 이건 파렴치한 범죄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신현희 청장이 취임할 때 부정부패와 전쟁을 벌이겠다. 공무원들 정말 깨끗해야 된다. 이런 그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했네요. 그러니까.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공무원 깨끗해야 되겠다. 가려고 나만 빼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2010년에 문제예요. 취임했어요. 예. 예, 구청장으로. 2010년 취임사에서 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게 부정부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일벌 100개 신상 필벌로 1,400여 공직자를 통솔하겠다. 그러면서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면서요. 청렴 TF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근데 그 신현희 구청장을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단체장이 되잖아요. 재정과 그 조직 인사를 총괄하면 그 유혹이 끊임이 없어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정말 우리 저는 막 국회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공직자들이 정말 날마다 일어나서 자기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언제나 훅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들 명상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본인의 돈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강남구청장이니까 판공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판공비에서 써야 될 돈도 아니지만 물론 화장품 구입비면 절대 자기 돈을 써야죠. 네. 근데 뭐- 판공비도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이제 뭐 경조사비라든지 경조사비. 이런 거는 가능하잖아요. 선물비.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보통 구청장으로서 낼 경조사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내야 될 이걸 여기다 썼다는 거고 스스로 직원들에게 이게- 쓸 포상금을 왜 이런 데 쓰나요?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그리고 그 강남구청장 그 선출직이잖아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신현희 구청장 측이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돈 쓴 적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말보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다. 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글쎄요. 이게 정치적 여론몰인가요? 신현희 구청장은요? 구청장이요. 아니, 뭐 그 전에. 그 이명박 시장 전 서울시장 시절에 예. 서울시 고위 출신. 공무원이었죠.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예. 2007년인가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0년에 이제 그 공천을 받아서 강릉 구청장이 되는 거고 예. 재선 지금 두 번째 임기 이제 막바지에 있는 건데 글쎄요. 재선 때 오만하게 되면서 그 추락하는 그 전형적인 길을 걷네요. 아 그래요? 초선 때는 그나마 이 공직자로서의 네. 그 품이나 이런 그 지위들을 잘 지키는데 재선되면 이제 오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 오만이 그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근데 저는 아니 그 정치적 여론몰이다라는 것은 이분이 정말 잘못했지만 시기는 약간의 좀 그게 있긴 하죠 사실. 이게 왜 이제서 예.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이거든요. 이 5년간. 예. 그럼 재판부가 지금 정치적 여론몰이 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검찰이 예. 본인들의 어떤 좋은 명분으로 삼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검찰이 거죠. 그 전에 그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있는데, 것을 예. 안 하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촛불 혁명이 무서우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딱 선거 직전에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주장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돈을 이제 횡령했다는 거거든요. 2015년. 네, 그러면 2015년 10월부터 오늘이 2018년 2월이잖아요. 예. 그럼 2년 좀 넘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겠느냐? 아니면 내부 제보라든지 또는 그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새로운 게 나와서 수사가 지금 진행됐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얻어 걸리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어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 예를 들어 그 네. 삼성 대납. 네네 그렇죠. 그 MB 삼성 대납. 그다음에 이팔성. 네 그 매관 매직. 예. 이거 진짜 얻어 걸린 거거든요.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회장. 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 포토라인에 쓰는 계획이었었는데 네. 3월 말 이후로 지금 넘어갈 정도로 새로운 건이 막 얻어 걸리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죠. 파면 팔수록 나오니까. 예. 네. 예. 그래서 검찰이 팔면 팔수록 사기. 검찰이 묵히고 있다가 터트린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나와서 신속하게 수사를 한 건지 여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막 혹시 그렇게 정치 검찰 행세를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신현이 얘기를 하세요. 신현희 구청장이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를 묵혔다가 이 상황에 터트렸다라기보다는 얻어 걸렸다. 예,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와서 예. 했는데 우연히 지금 지방선거 전 아니겠느냐? 우리가 제가 이제 2013년 와서 농사할 때 이렇게 고구마 순을 캐잖아요. 그럼 저쯤에 어디쯤에 있는 그 고구마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가지가 하나 나는데 이건 뭐지? 툭 잡아 당겼더니 볼리보다 더 큰 게 나온 거야. 줄줄줄줄줄. 예. 그게 저거 삼성 대납. 네, 지금 45억인데 20억 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네. 그럼 또- 뇌물이 네. 50억이 넘어가요. 또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대납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그것만 있겠어요? 이팔성 22억 5천, 네. 8억, 그럼 32억 5천이에요? 그렇죠. 아니 35억 5천? 30억 5천. 그럼 당선된다면 당선 축하금 없었겠냐? 이야, 이건 나라를 거덜. 그다음에 아유, 심장이 다 벌렁벌렁거려요. 어걱거리니까 진짜 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 보면 그럼요. 열불 나죠. 아 정말 잘못한 거죠. 예. 누구요? 신현희 총장이요. 전 검찰한테 하시는 건 줄 알고. 네. 예. 자, 다음 이슈. 서울시 지하철 객실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발표를 경기도가 했다? 예. 누가 남경필 지사가 한 거예요? 맞습니다. 양양필 지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지하철 145선 예. 객실 내 미세먼지가 기준보다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날 조사해서 서울시 지하철에도 미세먼지가 더하더라. 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옥신각신을 미세먼지를 하고 있는 줄이려고 거죠. 해야지 미세먼지 갖고 정치적 싸움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에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말한 걸 볼 때 지방선거 앞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배경이 있죠. 공경인데. 예. 정략적인 그리고 최근에 이유인데.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그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심각할 때 대중교통 무료로 했던 정책을 이제 없던 일로 이제부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기 바로 다음 날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계속해서 충분히 이슈거리 하는 정치적 거죠. 배경이 네. 있고 사실 왜 이렇게 또 많이 하느냐. 최근에 보면 그 빅데이터 조사 분석을 한 걸 보면 미세먼지가 단연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네. 서울 시민이든 뭐 경기도민이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 더욱더 예. 심한데 미세먼지에 대한 압도적인 관심이 1위는 아니고요. 1위예요, 1위. 최근 걸로 보자면 압도적인 거죠. 아, 가장 최근에 제가 그 빅데이터 조사했는데 1위가 한 31, 2%가 나오고요. 2위가 30에서 30. 그러니까 1% 차이로 미세먼지, 주택 문제, 일자리. 요 세 개가 딱 나와요. 아무래도 서울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예, 하시는군요. 정말 학습이 잘 돼 있네요. 하셔야죠. 아주 디테일하게 다 돼 있네요. 다 아니, 돼 늘 있으시네요. 공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른 분들은 서울시에 사시잖아요. 네. 네. 전 서울특별시에 살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또 축하할 일까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시 경계나 뭐 도 경계는 그냥 뭐 인위적으로 그거는 선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 미세먼지가 여기는 있고 아니고 맞아요. 이거 소속 아닌데. 정당을 예. 떠나고 코퍼레이션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건 정말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미세먼지 뭐 여기서 마시고 저기는 안 마십니까? 그럼 말안 아니 되는 근데 거죠. 이건 고윤중 기자가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구 거죠 이거? 네, 전데요. 네, 계속하세요. 남의 말을 막.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세먼지가 다 심하다고 다 생각하죠. 근데 예. 방법을 두고 해결 해결 방법. 방법을 두고 해결책을 두고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코어가 안 되고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협업할 생각도 없어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여요. 미세먼지는 어느 한 방법 갖고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다 코업을 해야 돼요.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중국을 향해서 대형 선풍기를 만들든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거든 아니면 그것도 정원하는 틀렸어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석탄 에너지를 지금 급격하게 줄이면서 중국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원인도 이제 검증이 안 돼요. 자체에서 나오는 걸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다음 중국이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풀 수도 없는 문제고 하지만 뭐 그게 60이다, 40이다, 30이다 말들이 많지만 뭐 그 원인이 그 시기에 특정 시기에 3월, 4월 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노후 경유차 그리고 노후 석탄 발전소 이걸 좀 예. 줄이자. 예. 이쪽은 지금 뭐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은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요. 뭔가 예. 실천 방안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도 차량이지만 그 보일러 있잖아요. 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게 이류예요. 아 그래요? 예. 그 기름 보일러. 노후화된. 예. 그래서 그거를 등유. 그 콘덴싱 보일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 거예요. 콘덴싱 보일러가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방식이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4분의 1로 그렇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계속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잡히는 건데 우리 게 최고다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경기도에서 무슨 방안을 내놨어요? 사실 큰 방안은 없죠. 근데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예. 있는 게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가 있대요? 그 뭐 말씀하시는 경유차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 전면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건드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지만 아드님은 안녕하신가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아프거든 서로. 그러니까 그 아픈 데를 건들면서 국민들에게 이게 좀 행복하게 그럼 경기도 방법이 뭐가 좋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게. 그 코업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페어플레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제가 한 얘기 이런 거 들으면 아프잖아요. 아우 좀 니하오 your son. 네? 뭐라고? 니하오. 중국어입니까? 예. 중국어 영어 섞인 거예요. 미세먼지 없애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자, 0208님 목요일이 제일 재밌네요. 다음 뉴스. 다음 뉴스 가세요. 네, 가세요. 갈까요? 예. 네. 진행을 안 해. 아니, 예, 좀 진행을 해주셔야죠. 예. 뭐예요? 동국대 화장실 몰카 제6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되게 이슈됐었죠. 기억하시죠? 네. 12년이나 지났는데요. 당시에 동국대학교, 서울의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 화장실에서 예. 누군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호.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대학교 이제 학교 로고도 찍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찍었다는 거를 이제 영상에 넣은 거죠. 인증한 거지. 인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촬영이 돼서 그게 유포가 됐었는데 그때 좀 뭐 사건이나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죠. 아하. 근데 이게 그 영상이 다시 몇몇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당시 피해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몰래 촬영됐다는 것을 이 피해자들 스스로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죠. 예. 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12년 전에 그 영상이 다시 유포가 되면서 이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또 유포를 하죠? 이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돌아 다니다가 최근에서야 더 눈에 많이 띄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뭐 1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더 유포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맞아요. 예. 이게 현재 그 음란 사이트 6곳에 유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영상이나 음성 파일의 무서움이 이게
무한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파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처음에 6곳에 올라왔다. 이게 뭐 불과 몇 분 사이에 수십 곳, 수백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테이프나 뭐 비디오 테이프나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복제하면 음질이 떨어지고 화질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화질과 음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참 그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 뭐 아주 불행 중 다행히로 이번에 유포된 영상들을 보면은 뭐 얼굴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이 아니라도 다른 신체 부위를 통해서 누군지 특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설령 특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여성의 어떤 그런 신체 특히나 이제 내밀한 그런 상황을 촬영해서 공개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공소시효 있어요? 있죠. 이게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많이 이제 언론에도 나오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법정형이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근데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누군가 촬영을 해서 이걸 유포했다. 물론 이제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하면은 법정형이 좀 더 올라갑니다만. 결국은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촬영한 사람은 처음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사람도 역시 공소시효 완성 아니냐? 처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 영상을 죄의식 없이 뭐 SNS로 받아서 전달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촬영한 사람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이걸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 지인한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전파 행위를 한 개 그 전파 행위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전파 행위가 끝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공소시효가. 오늘 공유했으면 오늘부터네. 그렇습니다. 또 촬영한 사람은 이제 공소시효가 진짜 물어봐요. 공유했어요? 아니요, 저는 저한테 할 줄 몰라요. 아니 중요한 시국에 이런 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지금 태어나게 하십시오. 네, 안 되고요. 저 사람 잘 어떻게 들으세요. 좋은 사람 어떻게 보고 태어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유하셨어요? 영화 배우요? 이거 생각하셨군요. 네. 그런데 이게 요새 개그 짜시나 봐. 그동안도 이런 전파와 전달이 문제된 적은 많아요. 할배 개그를 네, 할배. 아재 개그보다 더한 거구나.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전파도 다 적발해가지고 처벌을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파까지 잡기 시작하면 너무 많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 촬영해서 유포한 사람을 적발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12년 동안이나 잠잠했던 그런 영상을 유포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유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경찰이 수사에 유포. 착수할 거고 유포죄. 이미 동국대학교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촬영해서 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 수준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뭐 사실 정말 영리 목적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올린 맞아요. 거에 네. 올린 거에 광고 붙여갖고 뭐 돈 몇 푼 벌었다 그러면 그냥 훅 가는 건데. 영리 목적이에요. 예. 네. 특히나 이제 그 음란 사이트에 올렸다라고 하는데 음란 사이트에 올리면서 광고를 끼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하면서 어떤 그 다른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이게 사이트에 후킹 소개글을 용어가 올린다든지 쓰거든요. 클릭하면 동시에 뭐 팝업 창이 뜬다든지 이런 것도 다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고현준 작가님이 문자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응원 문자가 오고 있어요. 응원 문자가 오고 있어요. 많이 오고 있어는 아니에요. 오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의 로비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김영철 한미훈련 수행 못한다? 당연하죠. 원칙적인 입장. 예.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내려왔던 북한 대표단이 남북 접촉을 통해서 내놓은 의견인데요. 예. 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정대로 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 안보 자문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사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의 접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제 남북 접촉에서
한 차례 미뤄졌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정했고요. 북한은 군 등의 내부 반발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추가적인 한미 연합 훈련 연기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장관은 이 회의에서요. 현재 국면에서는 북미 대화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보고를 했는데요. 매우 원칙적인 입장들입니다. 각 나라에.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미국은 비핵화 대화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조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선은 높고도 큽니다. 예, 거의 매해 봄마다 이루어져 온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죠. 예, 어떻게 되든 좀 해결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들이 그러니까 우리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이 네, 북한의 핵 보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 입장과 똑같은 거죠. 네, 예. 똑같습니다. 자, 송영무 장관이 김영철 폭침 천안 폭침이죠. 네. 관여 확인은 불가능하다. 예. 관여되었는지 예. 다만 배우로 지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어제 국방위원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또 이정현 의원이 물었다는 것도 좀 인상적인데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니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예. 정찰총국 소속 연합급 잠수함이 출동했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좀 길게 물었어요. 예. 이렇게 물었고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대해서 추정은 할 수 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확인은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북한 내부의 사정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미 중재위에서 미 외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죠. 네. 우리나라 따지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보다 급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틸러슨을 만나겠다. 예. 3월 초중순인데요.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북한으로부터 들은 비핵화 관련된 북한 입장을 전하고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강 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미국에서 회동하려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요. 방미 시기는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재자 역할을 강 장관이 직접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양측 회동은요. 평창올림픽 폐회와 강 장관의 스위스 출장 직후 곧바로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미뤄졌는데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돼서 조금 더 서두르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경화 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해서 백악관의 뜻이 좀 움직이고 네. 또 북한도 이에 조응해서 비핵화 모라토리움 등 절차를 일정표를 내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났다라고만 알고 계신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임이죠.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지금 29일 날 끝나나요?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 끝납니다.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담은 3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뉴스 MB.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승희 중독성 정봉재 정치쇼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손흥민 골! 2골 2골 1도움 손흥민이 토트넘 FA컵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3일절이죠. 어제 우리가 위안부 학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99주년 3.1절 국기 개항법도 검색어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은요 3.1절 3.1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서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짝 추위 내일까지 반짝 추위 이어집니다. 첫 곡 피터 세트라 Glory of Love 사랑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랑이요. 듣고 1부 돌아옵니다. 홍준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영 한겨레 20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제가 안 나오면 그래도 계속 뉴스 브리핑을 해요? 아니요, 저도 이제 그만두는 예, 거예요? 예. 걸로. 저 따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네. 나중에 이제 뭐 따라가면 두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시청 출입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꼭 전해주세요. 도사님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네요. 문자가 아니라 이게 경보. 오늘 오전 10시 경주, 포항, 강릉, 속초 등지에 강풍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요, 낙하 위험 시설물 제거하거나 묶어두고 출입문과 창문도 단단히 잠가주세요. 경주, 포항, 강릉, 속초입니다. 고가나 위험한 담장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농작물 특히 비닐하우스 보호 조치 강화하고 항구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영 기자님. 첫 번째 뉴스. 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예. 그전에는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예. 미국 방산 로비 업체에서 억대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예. 확인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연수 시절에 로키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담당하는 로비 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이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돈 받은 걸 기무사령부에다 기록을 해놔요? 기무사령부에서 예. 방첩 활동이 아니라 그 대외 활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김관진을 추적하다 보니 예, 로비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억대의 그 로비 자금을 받았다. 예, 라고 하는 걸 딱 첩보를 입수해갖고 그렇죠. 조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김관진 뒤를 미행을 했어. 그렇죠. 도감청을 했어. 딱 봤더니 돈 받은 게 맞아. 글쎄요, 도감정을 한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테면. 일테면. 예. 예. 그런 첩보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기무사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어허. 방산업체 특히 무기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전 고위 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죠. 방산 비리는 반역행위다. 그렇죠. 2009년 8월은요. 이적행위다. 진짜 이적행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적행위입니다. 예. 이적행위이기도 하고 사실 반역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나라를 절단내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릴까요? 예, 계속하세요. 예. 주미 무관 보좌관이 2009년 8월 재미동포인 권아무개 씨가 김 전 실장에게 8만 달러를 전달한 로비 정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네. 기무사에 보고한 그런 문건입니다. 당시는요. 김 전 실장이 합참 의장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 의장 다음에 2010년 12월에 국방부 장관을 취임했거든요. 예. 그 공백기였던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네네. 장관 약간 시절이나 의장 예. 시절이 아니라. 예, 약 한 1년 정도 네. 공백기가 있었다. 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권 씨는 미국의 로비업체 리빙스턴 그룹의 직원인 재미교포 정아무개 씨,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네요. 예. 정아무개 씨에게 8만 달러를 줬고요. 이 정 씨가 이 돈으로 매달 2만 달러씩 김 전 실장을 지원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무사는 2만 달러면 2천 그때 당시 따지면은 환율 따지면 2천 한 4,500만 원쯤 되네요. 그렇죠. 월. 네네. 월 그 정도 되겠고요. 기무사는 권 씨가 김 전 실장의 연수 소식을 듣고 접근했고요. 미국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동포 권 씨는 2006년 미국으로 실업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인에서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고 예. 5인에서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5위 시대라고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52시간 시대에 이제 접어드는데 5위 시대. 네. 그 중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 추가 근로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다 본인의 통상 임금의 150%까지 받게 되는데 8시간 이상일 경우는 200%까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연장 근로 추가 근로를 한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2022년 말까지는 또 연장 근로 8시간을 추가로 1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쿠션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천천히 가자. 점진적으로 가자. 점진적으로. 이런 거. 예,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이런 실생활을 모르면 벼랑을 확 줄이면 그렇죠. 뭐.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되는 것 같지만 저녁은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손가락 빠는 저녁이 네.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사실 뭐 그러다 보면 또 투잡을 하게 되는 거고 예. 야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이런 게 좀 오히려 본인들에게 노동 조건이 근로 조건이 불안할 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네. 전 그 진짜 이 대리운전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20대 30대 그 서울 외곽에 사는 네네. 젊은 그 청춘들이죠. 금요일 저녁에 대리운전 그 등록을 해놓고 자기 예를 들어 3번에 살면 3번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퇴근을 그걸로 하시는 퇴근을 대리운전으로 하는 거예요. 손수호 같은 사업주는 이런 거 잘 모를 거예요. 사업주도 예.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종로 강남 이런 데 있다가 그 퇴근할 때 일산 가면 일산 그거 잡아갖고 퇴근하면서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서 1, 2만 원 더 벌고. 처음 들어봤네요. 진짜 무척 많아요. 최근에 많아졌어요.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닌 투잡이에요 이게. 특히나 이게 다른 사람들 불금이라고 막 좋아하고 소주 한잔 먹고 그럴 때 집에 다만 돈 1, 2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서울 외곽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예. 진짜 한 분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차. 네. 그리고 한 분은 대리를 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세트로. 예. 대리를 가면 그 차가 바로 뒤따라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예전에 대리하시던 분들은 뭐 셔틀 같은 게 있었죠. 있었는데 이것도 시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투잡을 하시는 분이 한 보통 분 나 차 경차를 가져갈게. 그렇게 사용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차 가져갈게. 이게 원래 또 그게 되는 그 거죠. 지방에 네. 이제 이렇게 외곽 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다가 나오는 택시를 못 잡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방에서 2인 1조로 움직이던 게 서울까지 왔네. 맞습니다. 원래는 최초의 아주 초창기 대리운전이 그렇게 그렇게 했었죠. 했었죠. 네, 그렇죠. 외국도 초창기.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 사업주 손소 씨, 네. 손소 변호사님 네. 노조 있어요 없어요? 노조 없습니다. 몇 명인데요 직원이? 아유, 저는 뭐 1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10명도 안 되면 9명인데?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금 뭐 그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아주 넓게 잡으면 뭐 30명이고요. 예, 노조가 왜 노조냐면 지갑을 이렇게 주면서 돈 좀 많이 노조. 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궁금한 게 예. 이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허용이 됐는데 변호사분들이 가장 타임 차지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시는 업종이잖아요. 52시간이면 1일 몇 시간이죠? 주 8시간에 추가 일일 근로 8시간. 맞습니다. 예.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그런데 추가 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12시간. 이렇게 돼서 52시간인데요. 예. 변호사분들이 사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원래는 특례 업종에 들어갔었는데 업종이었는데 빠졌잖아요. 이번에 빠지면서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놀랍게도 변호사 업계, 법조계가 법을 가장 안 지킵니다. 특히나 노동 관련 법 고객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지키는 게 저희 기업의 이제 목표. 일 정도. 아니 근데 변호사는 진짜 전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서류를 봐야 되잖아요. 네. 서류 보는데 그 변호사들한테 진짜 고마워야 되는 게 많이 받는다고 비판하는 데는 대형 로펌 한 대여섯 개고 나머지 이렇게 한 진짜 10명 미만 한 뭐 서너 명씩 모여서 하는 데들은 저 자료 보느라고 밤을 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니까 빨리 봐서 그렇지 변호사들이 일주일 볼 분량은 저 같은 경우는 1년 볼 거예요. 1년 봐도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 근데 만주 변호사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예. 네. 변호사들이 간 사업가고요. 리빙스턴 그룹은 로키드 마틴과 같은 굴지의 방산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 회사라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로켓 마틴. 네네. 아하. 예, 그래서 권 씨가 미국 방산업체 로비를 위해서 김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로키드 마틴이 어디냐 하면 F-35를 예. 생산하는 초대형 미국 무기 업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FX 사업 당시에 1차 사업 당시에 기종이 F-15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예. 김관진 장관이 정무적인 판단을 이유로 이 판단을 보류하거든요. 2012년 중반이죠. 네. F-15로 그러니까 이 이후예요.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이 됐는데 네. F-35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때 심사가 계속 진행이 심사 되죠. 진행 중이었죠. 네.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부로 넘겨라. 그렇죠. 니네가 혼자 다 먹지 말고 우리도 좀 먹자.
실제로 넘겼어요. 넘겨서 넘겼죠. 예, F-35 그래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때 정무적 판단입니다. 정무적이 아니라 전무적이죠. 전. 쩐인가요? 예. 네. 전에 의한 판단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예. 그 미국 연수 당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있다. KBS 취재진한테 방송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생생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오. 다만 돌려줬다. 기무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 작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돈은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의혹이 제기된 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안민석 의원이 또 등장하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2009년에서 10년 김관진 장관 본인과 두 따님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라고 장관에 요구했고요. 이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문건이 공개됐고 김관진 전 실장의 인정으로 이 의혹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 거고요. 하영 기자가 여기 나가다가 다른 스튜디오에서요. 네. 노트북 좋은 게 있어요. 네. 그 노트북 좋은 걸 싹 가져가. 네. 그다 1층까지 갔다가 이거 돌려줘야겠다. 아니 집에 갔다가 돌려줘야겠다고 다시 갖다 놔요. 그럼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집어든 순간 성립이 됩니다. 집어들고 나가는 순간. 그렇죠. 절도죄는 성립됩니다. 그렇죠. 집어든 돈을 순간은 아니고, 받았다가 예. 돌려주면 예. 뇌물이 성립이 안 되나요? 뇌물이 성립이 되죠. 예. 다만 양형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답변서를 내기도 했는데 김 전 실장은 2009년 3월에 권 씨에게 미국 초기 정착금으로 우리 돈 4,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수 당시 필요한 들어갔던 금액은 다 줬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트북 돌려줬다. 끝났다. 본인의 뭐랄까요. 이력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하면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 압수수색을 하면 이제 그 가수 보아가 나오죠. 보아와 관련된 기록. 뭔지 모르죠. 네. 그 가수 보아는 농담이고요. BOA. 뭡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계좌가 나오겠죠. 네. 그러네요. 예, 김관진 못 빠져나갑니다. 네. 하호영 기자가 이미 6개월 전서부터 취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확인이 되지 않은 건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 말씀 자제해 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김관진 뭐죠? 사이버 사령부 예. 댓글. 예. 그다음에 기무사 댓글로 네. 접촉했지만 결국은 로키드 마틴 로비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호영 기자가 6개월 전에 예측을 했는데 기사는 못 써요. 결국은 돈 문제죠. 예.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전이죠. 전 대통령들은 김관진도 돈이죠. 모두 다 돈으로 예. 귀결이 되네요. 참담합니다. 그 얘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정유라에게 네. 누구죠? 그 무슨 노부장? 네, 노승일 부장님. 노승일 부장이 묻습니다. 야, 황교안 국방부 그 법무부 장관과 아빠하고 친하냐? 그랬더니 정유라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우리 아빠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건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정윤혜 씨와 막역하는 관계. 다스 소송 비용 대납 20억이 더 있다? 예. 하하, 이건 또 뭔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예. 어제입니다. 삼성그룹의 재무책임자였던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을 소환을 했고요. 최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돼서 특검에 소환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예. 이학수 전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핵심 재무통, 아하. 돈줄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최도석. 네, 최도석입니다. 예.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면서요. 기존에 알려진 대납 비용보다 더 있다라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미국 법무법인인 에이킹 검프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20억 원이 추가로 대납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럼 60억이에요? 네, 50억이 넘어가네요. 참, 김검프의 김석환 변호사죠. 네. 최도석 지위가 뭐예요? 지금 삼성. 예, 전 삼성카드 부회장입니다. 삼성카드 부회장. 예. 야, 이분이 전체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0억이 더 나왔다. 예. 삼성은 이제 다 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잖아요. 이를 예. 토대로 다스 소송 관련 액수만 60억 원이 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송형란님 일하면서 듣느라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은 보라로 봉도사님 보게 되니 좋아요.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자,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은 왕수다로 떨어주실 세 분. 자, 이 세 분들은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시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나오는 건가요? 예. 아니 고현준 씨는 못 나오잖아요 또 이제는 아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예. 다른 프로 맞지 않았어요? 다른 프로도 예, 하고요. 전 뭐 시간만 안 나는 겹치면 다른 아마추어 맡았어요 저는. 아마추어. 예. 네. 후보가 되니까 후보가. 그러면 다 축하드립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설설기는 정인설. 네. 자, 항상 손소. 키워야죠. 네. 예. 안녕하세요. 손소입니다. 수호랑 못 싸웠어요. 수호랑요? 강원도, 예, 강원도 갔었는데. 결국 예, 아니 술 먹다 다 잊어먹었어.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강원도에서 이 프로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번에 조직본부에서 활동하셨던 이철환 국대 스키 선수. 예. 제가 가면 쫙 국대 스키 선수들 좌우로 쫙 도열을 해요. 스키 타고. 스키 타고 저 썰매 타고 입장하지. 저는 스키 감독하고 친합니다. 그래요? 네. 누구 이번에 금메달 땄? 아니요, 스노보드 말고 알파인 스키. 감독. 알파인 스키. 그 알파인 스키는 알프스에서 사람이 타는 걸 알파인 스키라 그래요? 네. 사람 인자죠. 그렇죠. 아 그래요? 진짜 막한다. 알파골도 있고요. 네. 자, 알파 인설입니다. 저는. 주당 52시간 뭐요? 저는 알파 인설. 알파 인설? 예. 이발했어요? 예. 자, 주당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유석 기자님. 예,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예, 그래서 뭐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시작을 하는데 300인 이상 종업원 요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세히 300인 이상? 해볼게요. 예,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18년 올해 7월부터 예. 시작이 됩니다. 실시되는 내용은 이거죠. 300인 이하는요? 이하는 이제 순차적으로 2021년 7월부터가 50인에서 299인 이상. 290인 근데 이하. 실질적으로 300인 이상은요. 이렇게 그 일 많이 시키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노조가 있는 그러니까 데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니까. 중소기업, 소기업 이런 데가 문제예요. 아니, 항상 예전에 정년 60세 연장도 예. 대기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 2017년이 16년이었나요? 그럼 왜 전격적으로 안 해죠?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사실 이번에 말씀하신 대기업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중소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사업주도 사실 전격적으로 빨리 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제 단위로 근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주야 2교대, 뭐 주야 3교대 이런 분들은 그러네요. 예. 시간당 계속 일하고 잔업수당 이게 사실 쏠쏠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임금이랑 연결이 되니까. 실질 임금 이게 줄어드니까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흔쾌히 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약간은 좀 완충하는 그 과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경기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좀 나아지면서 동시 패션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게.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그러네요. 이게 시간도 맞춰져야 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확 살고 일자리가 아예